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가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요즘 워낙 사칭이 많아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죠? 네. 제발. 아무리 말해도 자꾸 피해자가 이제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주십시오. 네. 오늘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 PBR 장세 이대로 끝나는 건가? 네. 아니면 계속 가는 건가? 증권사마다 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네. 또 국내 증권사들에서는 경고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은행주, 뭐 건설주, 자동차주 각각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단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뭐 저피해 배열도 같이 다 따라 올라가는데 뭐 ROE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잠깐의 테마성 상승에 그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LSA, 그 외국계 순매수를 촉발시켰던 증권사인 것 같거든요. 1월 말부터 코리아 리레이팅을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리레이팅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오늘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열렬히 외쳤듯이 테마라고 일단 상정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종가에 살짝 밀리다가 살짝 올리는 김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죽은 게 아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 장기 테마건 단기 테마건 일단은 테마로 엮고 보다가 법이 바뀔 수 있으면, 예를 들자면 뭔가 일본처럼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그런 게 나오면 그때는 뭐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안심을 하시려면 실제로 주주 환원율을 높게 만들어주는 회사는 그나마 괜찮을 거고, 주주 환원율 없이 테마로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홀한 회사가 올라오면 그거는 아마 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류해서 대응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2월 말 정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구체화돼서 알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재료소멸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까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데 뭔가 강제성 있는 방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말 재료소멸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한 1% 가까이 0.92%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 은행, 뭐 지주, 보험 막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은행주, 지주사들 소폭 조정을 좀 받았고요. 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네. 저 PBR은 워낙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은행, 보험, 지주사 이렇게 딱 군으로 딱 묶이지 않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약간의 순환매라고 할까요? 조금 수혜가 조금 퍼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조강피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뭐 가죽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한 10년 동안 주가가 좀 밑에서 쩔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급등했다가 좀 상승폭을 줄여서 6% 상승을 했고, 오늘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47%나 자사주를 갖고 있어서 대주주가 아주 견고하게 이제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 농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 좀 참여를 한지 좀 오래됐죠. 근데 장기로 물려 있죠. 네, 장기로 물려 있는데 인생 망쳤어. 거의.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또 아주 좋은 수익을 좀 누리고 계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분이 팔면 떨어질 텐데. 워낙 물량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문제죠. 나 그 대주주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이 회사예요? 난 약간 부정적이네.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말려 들어갑니다. 네. 제가 보니까는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 걸 소각하기 위한 매입일까? 그 주식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막 애플, 뭐 버크셔 막 이런 거 막 사시는 분이죠. 네, 미국 주식 잘 알아요. 주식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미국 주식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한국 주식 올리는 방법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안 하고 지금 벌써 몇 년인가? 할까? 그렇게 계속 안 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 혹시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반면에 뭐 보험주들은 여전히 뭐 급등하는 종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잖아요.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 5천억치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도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비금속
광물입니다. 여기 시멘트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오늘 쌍용 CNE가 8%대 급증하면서 거의 주가가 7,000원 가까이 붙었습니다. 네. 요거 대주주인 한행컴퍼니에서 공개 매수를 7,000원에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네. 거의 7,000원에 근접했습니다. 네. 예전에 몇몇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굉장히 좀 물론 이제 7,000원에 만족을 못하는 주주들도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소액 주주를 막 무시하는 식으로 M&A 하는 그런 사모펀들도 있는데 뭐 그쪽과는 전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시멘트주들도 뭐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다 3, 4%대씩 동반 상승을 했는데 시멘트 업종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공개 매수 신고서를 좀 보고 들었거든요. 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또 5% 올랐습니다. 근데 미쳤어. 우선주를 다 따라 같이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사무비 4%대 상승했고요. 현대차 EUB 3.6% 상승, 현대차 우선주 3.4% 상승. 네, 오늘 현대차가 기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아는 마이너스 1% 떨어졌고요. 네. 네, 종이목재에서는 이제 제지주들 위주로 있는데 저 PBR주 관련해서 이쪽까지 좀 수혜가 뻗친 것 같고요. 화학주에서는 이체란지주들 그리고 타이어 업종들 이렇게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9%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DRB 동일, 율촌화학, 금호석유, 넥센타이어, 코스모신소재, 뭐 전통 화학주들도 오늘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통 섹터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도 오른 것 같아요. SK가스 5% 상승, 이원 가스주들은 좀 다르죠. 다른 유통에 비해서는. 네. 네. 이원, 현대백화점, 아이마켓 코리아, 광주신세계, 호텔신라,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롯데쇼핑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화학업종 중에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꺾이기 전에 저기를 많이 줬어요. 배당을 많이 줬어. 아주. 네. 근데 이제 실적이 꺾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당이 좀 줄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주 환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회사입니다. 네.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운수창고 업종. 오늘 해운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페노션과 HMM, 흥하해운이 6%대, 3%대, 3%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항공주들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슈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이제 승인이 거의 다 됐잖아요. 네. 네, 일본도 최근에 승인됐다고 나왔고 EU도 공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승인됐다라고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했고 이제 미국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이제 M&A가 참 이렇게 힘든 업종은 정말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여기서는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요즘 뭐 좀 저평가된 이런 가치주들 장세라 그런지 성장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좀 낙폭이 컸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최근에 뭐 메타버스 주목 받으면서 많이 급등했었는데 오늘 7% 하락했고요. 네이버, 더존비존, 하이브, SK바이오팜, 카카오, 콘텐츠리 중앙, GKL 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증권주도 오늘은 좀 은행주하고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많이 급등을 했는데 유진투자,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화증권, NH증권 다 2%,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IRP 네. 기존 고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오늘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희 그 IRP 특별히 은행 ETF가 아직 배당률이 4%대 후반대예요. 4.7% 정도. 네, 코레스 그래서 은행이 급할 주는 거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배당률이 3%대로 떨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한다는 개념인데 아직까지는 4.7%라서 수익은 좀 낮지만 급할 건 없다. 왜냐하면 4.7%짜리 던져가지고 다른 4.7% 잡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일단 느긋하게 보고 4월달에 배당인가? 6월달에 배당인가? 4월달에 배당이잖아요. 예, 4월달에 배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이 한 번 있으니까 조금 좀 천천히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근데 주가가 더 올라서 계속 점검할 거고요. ETF 수익률이 4% 언더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 정확히는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권리를 취득을 하고 네. 5월 달에 이제 배당금은 입금이 되는데 네. 이게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워낙 이런 기업 밸류에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보니까 네. 요 관련된 내러티브로 좀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률이 떨어지죠. 배당률이 떨어진 건 옵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실 배당을 보고 투자했고 주가 상승은 옵션이라고 본 건데 옵션이 충분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옵션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옵션에서 먹고는 있는데
배당 수익률만 봐서는 옵션에 공간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니 이 옵션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다른 걸로 가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IRP 괜찮죠. 내에서.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가능합니다. 분할 예, 매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오른 4.7%하고 안 오른 4.7%가 있다면 안 오른 4.7%는 옵션의 가치가 조금 더 큰 거니까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 또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신한지주가 은행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락을 했어요. 5.7% 하락. 장중에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7%대까지 네, 갔으니까요. 떨어졌었죠. 네. 네, KB금융도 5%대 하락을 했고요. 증권주, 은행주들이 오늘은 조금 떨어졌네요. 네. 네,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는 이 PBR, 저PBR주들 오래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준 이제 증권사들이 여러 있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인 업종을 좀 통틀어서 다뤘는데 기대가 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거나 더 강한 기대를 자극할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더 강한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섹터에 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주 환원 확대인데 배당 자율성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라서 은행에 미칠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늠하기 어렵지. 네. 네, 아직 배당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그 금감원장이 언급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게 배당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주어졌는지는 불명확하고 요거는 이제 은행들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요. 주총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크게 지난 가이던스 준 것 대비해서 더 서프라이즈한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들긴 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부터 그럴 의향이 있었던 회사냐, 아예 의향이 없었던 회사냐는 다르죠. 왜냐면 밸류업을 했을 때 이미 그 밸류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하고 안 하고 있었던 회사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은행을 올해 좋게 봤던 이유는 할 의향이 있었는데 막혀 있었다. 그래서 막힌 것만 뚫어주면 계속할 놈들이다. 그러니까 좋게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오른 거니까. 뭐 더 많이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한 3천억 몇천억씩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번외로 작년도 초에 23년도 초에는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 네. 왜냐면 보통주 자본 비율 뭐 12% 이상에 대한 거는 다 환원을 하겠다 했는데 13%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비율 1% 정도로 환원할 수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한 3조 원 돼서 이거 주전하면 엄청난데 이런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그 기준을 좀 내렸습니다. 이제 13% 이상 하기로. 그래가지고 그 환원 여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은행주에서도 이제 이런 신한 KB 말고 지방은행들 있죠. 네. DGB금융이나 BNK금융 이런 지방은행들은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분기 적자 전환할 여지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배당을 줄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DPS 주당 배당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뭐 단기 조정 흐름은 불가피하다 네, 이런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PF는 서울 근교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은 은행이지만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투에서도 좀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커버리지하는 이제 5개 증권사의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절반 하회했습니다. 네. 48% 정도 하회를 했고요. 주택 현장의 예정 원가가 상향 조정되거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종결되지 못한 영향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뉴스로 좀 확인을 해도 공사비가 평당 오늘 봤던 건 뭐 반포 쪽인가요? 1,300만 원까지? 그건 물론 이제 고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고급 자재를 써서 그런지 뭐 평당 1,300만 원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데들도 막 900만 원대, 800만 원대는 좀 흔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막 300만 원대 공사비가 책정되고 했었잖아요. 그건 좀 많이 옛날이고 10몇 년 전이고 300만 원은 그건 십몇 년 전이요? 10몇 년 전 300만 원은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사비 재협상해가지고 막 700만 원대로 협상했던 700만 원 정도 네. 지금은 하고 있고 뭐 4,500 정도 500만 원 내외 했겠죠. 그 현장들이 이제 합의되기 전 기준 예전에 합의했던 게 뭐 3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공사비도 좀 많이 올라가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이게 협상을 제대로 안 되면 이것도 비용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준공 전후로 이제 미분양
만약에 난다면 이 회수 가능성이 좀 낮죠. 근데 이 회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해서 매출 채권 대손상각 처리했던 이 대우건설 사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 23년에 4개 상위 4개 건설사들의 분양 세대수가 46,700세대에 불과했다. 올해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의견도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최근에 저PBR주 선호도가 크지만 ROE 상승세를 내다볼 수 없다면 그 또한 허상인데 건설업 특성상 ROE의 꾸준한 상승은 어렵다. 주주환원을 높이면 물론 되겠지만 부채 비율이 높고 우발 채무 부담이 있어서 주주환원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건설주에 대해서는 저PBR주가 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증권사들 의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1월 말부터 이제 코리아 리레이팅 보고서로 이제 CLSA가 많은 외국계 순매수를 좀 촉발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고 있고 저도 좀 놀랐던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역대 2번째로 많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1조 9천억 정도 엄청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2월 5일 날 제 리포트를 보면요. 지난주 미국에서 투자자 미팅을 했대요. 그 결과 연초만 해도 코리아 리레이팅에 생각이 좀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개혁 발표와 세제 개혁 의지로 리레이팅 스토리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확신이 좀 강해졌다라고 하고 저PBR 주식들이 추가 리레이팅 될 것이다. 만약 세제 개혁이 실현이 된다면 이게 바로 그 핵심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세제 개편을 주요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좀 했던 논리 중에 좀 공감이 됐던 것도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 요게 참 정치인에게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자가부유자들과 비슷한 규모로 주식 투자들이 많이 올라왔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확 와닿는 얘기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우려 요인은 이제 높은 집값, 뭐 연금 개혁, 자본 유출 걱정,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 편하게 하네. 남의 나라니까 말하기 쉽네. 생각해 보면 뭐 틀린 말은 그래요. 아닌데.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말 쉽게 네. 하네. 주식 막 급등하면 네. 뭐 높은 집값 이거 뭐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높은 집값 사면 되죠. 네. 그리고 연금 개혁, 주식 떡상하면 연기금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도 올라갈 테니까 굳이 연금 개혁 뭐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수익률이 막 떡상하면 좋을 텐데, 네, 자본 유출, 주주환원 많이 올리면 외국인들 자금 유입되겠죠? 다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22년도부터 확고해 보였으나 그 타이밍은 이번 4월 총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CLS에서는 이 주주환원 관련된 이 저PBR주 이런 주주환원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총선용이라서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견을 제시를 했죠. 총선 때 지나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PBR 장세에서도 펀더멘탈이 되는 자동차, 은행, 보험, 지주사는 펀더멘탈 없이 단순히 낮은 PBR만 가진 주식보다 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천주로 몇 개를 거론을 했어요. 현대차, 기아,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DB손보, 삼성물산, SK스퀘어, SK, LG 이렇게 몇 개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네. 네. 메타 보니까 진짜 중요하더라. 그렇죠. 야, 그 큰 주식이 20%나 떡상, 이거 폭등을. 그 시총 1빌리언 아니었어요? 1조. 예, 1조 예. 달러인데, 와. 1트릴리언 달러죠. 예, 1조 그러니까. 달러인데, 그게 20%가 가다니.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삼성전자 거의 연상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한행컴퍼니가 현재 이제 쌍용 CN이라는 시멘트 회사 최대 주주인데 나머지 유통 주식들을 전부 다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네. 공개 매수 공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당 7,000원에 매수를 하고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최근에 우리 그 한국행 컴퍼니
네. 예, 그 MBK가 그 M&A 시도했잖아요. 그건 조건부였죠. 적재적 M&A. 네. 그거는 조건부였죠. 일정 규모 이상 응모율이 되면 우리가 사줄 텐데 그 이상이 안 되면 하나도 안 살 거야라는 조건부가 좀 걸려 있었죠. 근데 요거는 조건부가 없는 아주 공평한 공개 매수입니다. 네. 근데 이 상장 폐지가 예견돼 있던 수순인 것 같아요. 예전에 2023년 1분기부터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분기마다 2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분기에 200억이면 연 800억이거든요. 네, 연 800억치 계속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진 상패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공개 매수나 장내 매수를 한 기업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유통 물량이 5%가 안 되면 자진 상패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공시했을 때 당시에 유통 물량이 한 15%였거든요. 근데 5% 기준 충족하려면 딱 10% 지분만 더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이제 자진 상패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가 시총 대비해서 한 계산해 보면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1년에 800억씩 자사주 소각을 하면 84, 32면 4년도 안 돼서 완료가 되죠. 네. 그래서 4년 안에는 언젠가는 요거 상패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요게 23년 1분기에 공시 나오지 1년 만에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을 앞당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저PBR로 엮이면서 시멘트주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 그러면 더 이제 인수가가 비싸지겠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데로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공개 매수하는 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 테니 그 전에 공개 매수로 다 싸게 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행컴퍼니의 의견은 저 PBR주 장세가 또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진테크인데요. 오늘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 코쿠사이 일렉트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기판 처리 장치 등의 4건의 특허 기술이 대상이고요. 소송 대상이나 뭐 소송 금액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좀 어렵긴 한데 기존의 TEL이나 이제 코쿠사이가 독점하던 배치 타입 ALD 장비를 유진테크가 최초로 국산화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이 들어올 만큼 공격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라서 오히려 뭐 잘 나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일부 주주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내용 파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단 불확실성에 15%나 많이 급락하고 일단 던지고 보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봤잖아요. 이오플로우라고 열심히 이오 패치 여기 당뇨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인슐린 조절하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미국 인슐렛이라는 회사한테 소송당하면서 기존에 했던 M&A 계약도 없던 일로 되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하고는 좀 다르지. 왜냐하면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케이 안 해주면 못 팔아요. 그리고 거기하고 협의 없이는 못 팔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바꿔봐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성품이 아니잖아. 완전한 맞춤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봐봐. 이거 좀 바꿔봐봐 이랬을 거거든. 근데 물론 저건 있지. 쟤네들은 좀 저렇게 하던데. 뭐 이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특허를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안 놔 이렇게 해서 숨겨놨다가 이거 뭐야? 우리가 하고 똑같은 기술하고 특허를 딱 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삼성 하이닉스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면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 그렇죠. 저도 이거 좀 내용 파악이 좀 어렵더라고요. 안 해주겠지? 안 해줘. 내용 파악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많이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내용이 아시는 분은 한번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